안녕하세요. 먼저 실용적 상대주의에선 진리가 개인이나 그룹의 목적 부합성 여부에 따라서 정의되기 때문에 목적이 진실보다 앞서는 것이고, 현 사회의 정치 현실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적용되어 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대주의엔 온전한 상대주의, Complete Relativism과 제한적 상대주의, Limited Relativism이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상대주의는 그 믿음이나 가치가 모두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뿐 결코 객관적이지 않다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셀프 컨트라딕션, 자기 모순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리로 만들려면 자기한테만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모든 게 불완전하다라고 상대주의자가 주장하면은 그 자신이 말하는 그 명제조차 또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리미티드 렐러티비즘, 그 부분적인 상대주의는 그 우리의 믿음이나 가치가 다 토탈리, 모두 다 상대주의거나 주관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지 증거가 불충분할 때에만 논리적으로 다른 결론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생각엔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가 섞여 있고, 또 보편적인 것과 상대주의적인 것이 다 섞여 있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 해야 할 의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리즌즈 태스크, 그 이성의 의무가 중요한 것이죠. 주관에서 객관을 식별해내고 상대적인 것에서 보편적인 것을 식별해내고, 그래서 그 아주 다 그냥 순전히 다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조국 사태 그 구호와 검찰 개혁 구호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이런 리즌즈 태스크, 우리의 이성의 임무가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진리란 그 주관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을 서로 결합해야 하고, 또 진리란 상식적인 세상에 사는 인간 존재로서 그 자연적 본성에 뿌리를 둔 보편성의,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 공평이나 정직성 등 그런 것에 부합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조국 사태를 주장하는 측에선 객관적이고 보편가치인 도덕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고, 조국 장관의 수고를 주장하는 측에선 주관적 상대주의적 가치인 그의 역량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 조국 장관과 연관된 그 도덕적 이슈의 내용은 어떤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위와 신분으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대입제도라는 공정한 그 경쟁 질서의 룰을 위반했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사문서 위조에, 사실 미국에서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익명의 불평등한 피해자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인권에 대한 이슈가 관련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미투 운동은 여성이나 성에 대한 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인권의 문제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온 남성 위주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연되어 온 것으로, 남성들의 잘못된 성문화의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마이너리티인 여성들이 인권이 유린되는 것에 대해 분출된 여성들의 개혁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근데 현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미투적인 이슈엔 적극적인 협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다른 성격의 권력형 비리라 할 수 있는 이런 입시와 관련된, 입시제도와 관련된 인권의 문제엔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유감인 것이죠. 이번 여당의 검찰개혁의 구호를 앞세운 조국 수호는 장관 자질 기준에 있어서 역량상 실용적인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럴 능력이 뛰어나다 이 말씀인 거죠. 물론
여기에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객관성과 주관성, 보편성과 상대성이 보통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 나름대로 지향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란 곧 인권 개선에 대한 이슈로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양쪽의 주장에서 그 우리의 리즌즈 태스크, 우리의 그 이성의 임무를 풀 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진리란 그 주관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을 서로 결합해야 하고 그 상식적인 세상에 사는 인간 존재로서 자연적 본성의 뿌리를 둔 그 보편성에 부합될 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칫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조국 장관의 개인적인 잘못에만 좀 눈을 감아주면 그가 온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 검찰 개혁을 함으로써 국가에 큰 유익을 끼치지 않겠는가라고요.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취하면 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세상에 그것이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잠시 반짝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다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대표성을 가진 그 리더의 자격 요건에서 부정직성을 강구하는 건 국민 전체의 근간이 되는 도덕체계를 흔드는 파급효과, far-reaching effect, 멀리까지 미치는 그런 영향, 확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린 관가해선 안 되는 것이죠. 대학생들의 시위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가치 체계는 겉으로 힘이 없고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마시는 공기나 물처럼 우리 삶의 근간을 생명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감천만이게도 직전 그 여 대통령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그 감옥에 넣을 만큼 법의 엄중성을 가차없이 실행했던 현 권력을 쥐고 있는 정당과 그의 지지자들께서는 이제 자기 정당 소속인 그 조 장관의 그 가족들에게는 여러 정황들을 퍼나르며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리진즈 태스크, 우리 이성의 임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가혹한 사람들인 것처럼 저들 그 진영으로부터 지탄받는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압수수색을 한 그 여검사에 대한 인권 침해적 사례가 그것이고 국가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요 사법기관의 그 독립적인 수사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되겠죠. 물론 그 검찰 내부의 개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검찰 내부의 개혁 이슈는 조국 장관의 수사와는 별개의 이슈로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여 검사께서는 타이밍에 대한 센스가 없으신지 더욱 이 와중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안 나와도 또 집권당과 조국 장관을 지지하지 않아도 그 리진즈 태스크, 우리 이성의 임무를 실천하며 조국 장관의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 넣기도 하는 많은 신실한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거리로 몰려가는 그런 시위적 참여 행동만을 능사로 다반사로 할 게 아니라 진정한 촛불 그 시위의 가치를 새기는 의미에서 이제는 그런 충동을 자제하고 좀 더 공정하고 냉철한 이성을 풀 가동시키는 그런 리진즈 태스크를 실천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정당하지 않은 걸 옳게 만드는 그런 맹신 같은 것에 고정되어서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확실한 원칙만을 주장하는 그런 파운데이셔널리즘, 그런 토대, 그런 근본주의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맹목적인 진영 감정에 휩싸인 나머지 어느 정권 때나 그 여일한 자세로 헌법을 준수하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외모를 사사건건 비하하는가 하면 반대 진영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바리새파적인 그 위선자라는 인식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공공연히 서슴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그 발언자가 그 리진즈 태스크를 저버린 것으로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자신과 자신의 진영, 더 나아가 촛불 정신의 질을 격화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비록 이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가치와 우리 가지는 그 세계관을 능히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